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38번째. 오늘은 직업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업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직업이죠. 직업을 잘 지어야 재물은 자연히 따라올 수 있고, 또 내 적성이 맞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인생이 더 편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직업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을 사주팔자에 관이 없다고 무조건 직업운이 약할까요? 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과연 관이라는 게 사주팔자에 없게 되면 직업운이 약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직업을 뜻하는 관. 자, 사주팔자를 상담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사주팔자의 직업을 살필 때 관을 살핀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자, 그러면은 무관사주나 관이 약한 사주는 직업운이 약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과거에는 직업의 다양성이 적어서 관의 동태에 따라서 직업운이 좌지우지 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수많은 직업이 있고 또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변화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지 사주팔자 내에 관이 있다 없다, 약하다 강하다, 이거에 따라서 직업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질 수 없다는 얘기죠. 요즘은 수많은 직업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학문성이라든가 전문성, 기술성, 또 예술성, 이런 것들 한 가지만 지고 가도 얼마든지 직업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관이 없어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따 실전사주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업을 사주 상담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해주는데 주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서 어떤 직업이 잘 맞는지를 잘 선택을 해줘야 상담에 있어서 무난하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은 실전 사주를 가지고 직업운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실까요? 첫 번째 사주, 정민년 신해월 임오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연간에 정화는 작은 촛불, 불, 미토는 불을 품은 작은 흙, 그 다음에 신금은 작은 쇠, 해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본인 임수는 큰 물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오화는 작은 촛불, 경금은 큰 쇠, 술토는 큰 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흙도 있고 사주에 쇠도 좀 있고 물도 큰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는 사주에 안 보이지만은 해수 안에 큰 간목이 있고 큰 나무, 미토 안에 을목이 있어서 나무도 제법 좀 있다는 얘기. 오행을 그래도 골고루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사주네요. 그리고 육친 한번 볼까요? 육친. 자, 임수로 태어난 나는 연간에 정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미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신금은 나를 생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해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오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경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술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이런 육친도 좀 골고루 되어 있죠. 비견도 있고 인성도 있고 재성도 있고 관성도 있고, 그죠? 예. 자, 사주의 형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주 형국. 본인이 큰 물로 태어났는데
월지를 보니까 해월이네요. 겨울에 태어났죠. 초겨울에 해자축이 겨울이죠. 그래서 등령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걸록이라는 얘기예요. 걸록. 녹을 지고 있네요. 그래서 얘를 등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일지를 보니까 오화는 나를 내가 극한 오행으로 내 힘을 빼가니까 얘는 실지라고 그랬죠. 실지를 했는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이 불이 흙을 생하고 흙이 또 쇠를 생하고 이 관인 재관인이 이렇게 쭉쭉 돌아가네요. 여기도 보니까 관성이 나를 극하는 것보다도 큰 쇠를 생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나를 극한다기보다도 나를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게 힘을 좀 보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약간 약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좀 강한 사주가 됐네요. 강한 사주가 됐고, 이 쇠가 흙의 생을 받고 또 오화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상당히 흐름이 좀 괜찮은 흐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관이 인성을 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관이 인성을 생하다 보니까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돼가지고 이 사주가 상당히 관직이라든가 공무원 쪽에 상당히 발전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업운을 볼 때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 그 다음에 인성이 발달되어 있는지, 관성이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살인상생, 관인상생, 또 재성이 관성까지 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흐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음양의 조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양기운, 음기운의 음양의 조화가 상당히 좀 괜찮고,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났지만은 은근히 불기운도 좀 있다는 얘기예요. 오화, 그 다음에 술토안의 정화, 미토안의 정화도 좀 있고, 이 해수가 좀 많을 것 같지만은 이 미토의 영향으로 해 중에 무토도 약간 좀 발휘하면서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사주가 오행이 어느 거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흙도 소중함, 불의 소중함, 또 쇠의 소중함, 물의 소중함, 그 다음에 나무의 소중함이 전부 발현한 사주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사주가 음양 쪽이라든가 억부 쪽이라든가 또 조우, 그 다음에 통관 잘 되고 있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또 여기도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반유통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통관, 조우, 억부가 상당히 안정을 가진 사주예요. 그래서 삶이 좀 편안한 삶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주가 이렇게 관인상생이 되고, 그 다음에 걸록이라는 거는 국가의 녹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가 관대네요. 관대. 시지가. 술토가 관대라는 얘기예요. 관대라는 거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벼슬을 하면은 그 관복 위에다 이렇게 띠 두르는 거를 관대라고 그러죠. 관대를 두르고. 그래서 이분은 아주 고위 공무원으로 평탄한 삶을 살고 계시는 남자분 사주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직업운을 볼 때 관을 쳐다봐야 된다, 관의 동태를 봐야 된다는 전형적인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볼까요? 계묘년, 경신월, 경자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오행을 한번 볼까요? 자, 연간의 계수는 작은 물, 그 다음에 연지의 묘목은 작은 나무, 자, 경금은 큰 쇠, 신금도 큰 쇠, 경금 본인도 큰 쇠로 태어났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수는 작은 물, 을목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유금은 작은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쇠 기운이 많죠. 요 쇠 기운도 많고 물도 제법 있다는 얘기예요. 계수, 자수, 또
신금 안에 임수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네요. 자, 사주 불이 안 보이죠? 불. 그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불이. 불이 없다는 거. 자, 육친 한번 보자고요. 육친. 연간의 개수는 내가 경금인 내가 생해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묘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경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신금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자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자, 을목은 내가 극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비견겁제가 상당히 많고 식상도 발달됐고 재성도 좀 있는데 불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뭐죠? 나를 극한 오행으로 관이 없네요. 사주에 관이. 무관사주네요. 무관. 지장간에도 없다 보니까 무관사주고. 자, 사주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큰 쇠가 신월에 태어났네요. 신월은 가을이죠. 가을에 태어났네요. 가을에 태어나서 또 제 계절을 만났다는 얘기죠. 신유술이 가을이죠. 그리고 여기가 12운석으로 녹지. 그래서 등령을 했네요. 등령. 월지를 보니까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내 힘을 빼가니까 얘는 실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사주 강약이라든가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형국을. 일단 나한테 도움을 주는 쇠기운이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죠. 나한테. 그죠? 그 다음에 나한테 힘을 빼가는 오행은 보자. 자수, 계수, 묘목 이런 정도단 얘기예요. 자, 이 을목은 을경합을 할 것 같아요. 합. 여기서 내가 이 쇠의 냉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서 을경합으로 힘을 더 보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강해진 사주가 됐네요. 강해진 사주가. 그렇지만은 사주의 식상도 상당히 좀 강하다는 얘기예요. 식상도. 이 계수, 자수도 있지만 신금 안에 있는 임수도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이 사주가 상당히 물도 좀 많은 사주다 보니까 이 강한 쇠기운을 좀 설기도 시켜주는 그런 기운도 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상당히 조우적으로도 좀 냉하고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이 나무를 보자고요. 나무, 작은 나무라는 얘기예요. 작은 나무가 이렇게 물, 그 다음에 냉기, 불이 지금 한 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적당한 물하고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되니 햇빛이 없다 보니까 이 나무가 좀 썩어가네요. 이거는 을경합으로 가버리고. 그럼 재물운이 약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주에 관이 없어요. 관. 불이 없다니까 무관사주다 보니까 직업운이 약하다. 이렇게 통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통변을 하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싸대기 맞죠. 요즘 현대성이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업을 맞출 때. 옛날 같으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현대에서는 직업도 많고 여러 가지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죠. 한번 보자고요. 자, 사주 자체가 파워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강사주라고 그랬죠? 강사주. 그러면은 사주팔자 강하다 보니까 사회력, 생활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지고는 못 사는 스타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에 지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또 월제를 보니까 당당하게 이거는 건록격을 낳네요. 걸록으로. 그죠? 걸록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걸록이라는 거는 그릇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릇이. 그 다음에 여기 시지를 보니까 양인살을 낳네요. 양인살.
그 다음에 왕지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힘을 보태준다는 얘기예요. 역시 파워가 있고 그릇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주로 보니까 이 식상, 신금안에 임수까지 해서 물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식상이 발달됐다는 얘기는 재주, 상당히 식상은 내 끼를 발산한 오행이죠. 그래서 식상이 발달돼서 재주도 좋고 자존감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주에 보면은 요 밑에 보면 도화살 요거 보이시죠? 도화살. 요 지지의 도화살이 강하면은 천간에 있는 이런 것도 다 도화라고 그랬죠. 열목은 묘목하고 똑같고 계수는 자수하고 똑같아서 상당히 도화가 발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화성이 발달됐다는 얘기는 머리가 한 머리 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머리가 영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가 강하고 그러면 생활력이 강하고 녹을 깔고 그 다음에 식상 발달하고 재주가 좋고 생활력이 강하고 자, 이런 사람이 단지 관이 없다고 그래서 직업을 못 가질까요? 또 직업을 못 가져서 재물운이 약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시대성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경금일주로 쇠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머리, 좋은 머리와 이러한 식상의 재주, 그 다음에 녹을 놔가지고 이 사람 무관으로 상당히 높은 벼슬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관. 군인 경찰이죠. 이분 군인으로서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주입니다. 그래서 단지 사주에 관이 없다고 해서 관직을 못 갖는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질을 잘 보고 그 사람에게 통변을 해줘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를 가지고 단지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관운이 약하니까 관직에 나가면 안 됩니다. 통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사주도 한번 볼게요. 이민년, 계축월, 신유일, 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오행을 한번 볼까요? 연간의 임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임목은 큰 나무, 계수는 작은 물, 축토는 작은 흙, 그리고 본인은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신금. 그 다음에 유금은 역시 작은 쇠, 기토는 작은 흙, 그 다음에 해수는 큰 호수같이 큰 물이 되겠네요. 사주에 물이 큰 물, 작은 물, 큰 물에서 물이 상당히 많네요. 물이. 그리고 흙기운도 작지만은 좀 있고 나무, 그 다음에 쇠기운도 있는데 불이 안 보이네요. 불은 이 임목 안에 병화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목 안에 있다. 근데 물이 상당히 좀 강해 보이죠.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신금할 때 임수는 내가 생해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자, 임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자, 계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축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일지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기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해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되네요. 식상이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죠. 식상이 물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네요. 자, 이 사주의 형국, 그 다음에 강약을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 보니까 축월, 겨울에 태어났네요. 겨울. 해자축이 겨울이죠. 근데 이게 흙이라고 치고 흙이니까 나한테 도움을 준다. 등령했다고 하자고요. 근데 유금도 일제 유금이 있어서 득지까지 했네요. 등령 득지를 해서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사주다고 봤더니 자,
이 기토도 나한테 힘을 주고 유금도 나한테 힘을 주고 축토도 나한테 힘을 주는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칫 강사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사주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큰 물, 작은 물. 이 물들이 합해져서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축토 조그만 흙 정도는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흙탕물이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해수도 금생수로 받은 물이 여기까지 범람해서 이 물 정도는, 이 흙 정도는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흙이. 물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이 나무도 부목이 돼가지고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물이 너무 강해가지고 모든 오행을 쓸고 가가지고 약사주가 됐어요. 약사주. 약사주가 된 이유는 물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물이 너무 강한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의 관을 한번 보자고요. 관은 임목 안에 병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화. 근데 위에서 이런 추운 겨울이고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나무가 젖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가 젖어버리면 젖음과 동시에 이 병화도 거의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너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이 약한 사주인데 이분 직업이 모시청 직원이에요. 직원. 관이 약한데 시청 직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관이 약한데 될 수가 있느냐. 이 사주를 관만 가지고 통변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녹을 놨죠. 녹을 12연속으로 걸록을 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 식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식상은 재주, 기술성 이런 걸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편인이 발달돼서 이것도 기술성, 그 다음에 자신의 전문성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끼하고 이런 녹을 치고 있는 사람이 관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을 안 된다 이렇게 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공무원도 자신의 전문성을 지고 가면 좋다는, 가지고 가는 공무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식상 발달하신 분, 편인 발달하신 분, 기술성, 전문성으로 가야 이 사주도 약하고 그래야 자신의 약한 직업성을 보충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건축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관이 약하다고 해서 관운이 약하다고 통변하면 안 된다는 신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셨죠? 예,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병진년 신축월 을축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남자분.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영간의 병화는 큰 불, 그 다음에 진토는 큰 흙, 신금은 작은 쇠, 축토는 작은 흙, 그 다음에 을목 본인은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 축토는 작은 흙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작은 흙, 정화는 작은 불. 사주에 상당히 흙이 상당히 많죠. 그죠? 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이 안 보이는데, 그죠? 물이 안 보이는데 지장간에 개수가 있죠. 개수. 여기도 개수. 물도 지장간에 좀 있네요. 자, 육층 한번 볼까요? 병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진토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신금은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축토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일지, 축토, 편제. 정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상당히 재성이 많은 사주네요. 재성이. 자, 이 사주의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형국, 형상. 작은 나무가
추운 겨울에 태어났네요. 추운 겨울에. 추골이면은 소환 다음에 소환 지나고 태어나신 분이죠. 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오들오들 떨고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있는 물들은 전부 얼어붙었고, 이 나무가 이 나무하고 이 흙들이 조우를 맞추려면 이 정화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 그래서 봤더니 연간에 큰 불이 있어서 아이고 좋다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옆에 신금이 요 녀석하고 합을 해버리네요. 이 병화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땔감도 없고, 보태지는 땔감도 없고, 같은 동료도 없고, 주위를 쳐다보니까 진토는 축축한 흙, 여기도 축축한 흙, 냉한 쇠, 이 힘 뺏기고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서 신금이 꼬드기니까 병신 합수를 하면서 물이 쏟아지니까 이 물이 쏟아지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또 얼음물을 만들어서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작은 하초가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이 작지만 이 정화를 용신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우가 너무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쇠하고 흙하고 또 심지어는 물, 얼음물까지 합쳐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왼수 같은 놈이 됐다는 얘기예요. 쇠, 흙, 물, 얼음물까지. 얼음물이 나한테 공급돼봐야 나 또한 얼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나한테 왼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불만이 나한테 희망을 주는 호행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금 관이죠. 이게 관이 나한테 왼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 적성을 잘못 가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굴곡을 상당히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 성품 이런 거, 그 다음에 적성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의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역학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이분 저한테 오기 전에 단순 관리직, 사무직, 영업 이런 단순 직종에 종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생활 안정이 안 되고 또 직업 안정이 안 되면서 직업 굴곡을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분은 이 직업이 쇠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관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직업 안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분 본인의 성향을 잘못 뽑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 밑에 이 화개살 보이시죠? 화개살. 화개살이 떡을 쳤다고 그래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화개살은 뭐죠? 예기능 전문 직종. 그죠? 그 다음에 식상이 용신이라는 얘기예요. 식신이. 요도 예기 전문직이라는 얘기예요. 요런 사주를 가지고 일반직을 하라고 그랬으니 안 풀리죠. 항상 얘기했죠. 화개살은 전문 직종, 또 장인, 인간문화재 이런 쪽으로 전문 직종으로 가지 않으면 삶에 굴곡이 많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직종을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분 물어보니까 상당히 본인이 손재주가 좋다 하더라고요. 손재주가. 그래서 컴퓨터, 기계, 휴대폰 이런 기계를 훤히 알고 있고 잘 고친다는 얘기예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가야죠. 그래서 조그마한 전파상부터 출발해보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차근차근 입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본인 적성에도 잘 맞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할 때 이런 관만 쳐다보고 또 관의 동태를 가지고만 통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주의 성향을 다 파악을 해서 직업을 적성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 사주 한번 볼까요? 임신년, 병어월, 계요일, 임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오행을 한번 볼까요?
임수는 큰 호수같이 큰 물, 신금은 큰 쇠, 병화는 큰 불, 오화는 작은 촛불, 계수 작은 물, 유금은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임수는 아까 호수같이 큰 물이라고 그랬죠. 자수 작은 물이네요. 상당히 본인이 물, 연간의 큰 물 임수, 시간의 큰 물 임수, 자수, 또 신금안의 임수, 이게 물이 상당히 좀 많네요. 쇠도 많고 불, 나무가 사주에 안 보이는 나무가, 그죠? 무식상이네요. 자, 그 다음 육친을 볼까요? 계수하고 임수는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 다음에 병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그 다음에 오화는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편재. 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임수는 나와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자수는 역시 나와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비견 겁재가 많고 인성도 상당히 많고 그러네요. 자, 사주의 형상,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강약. 자, 본인이 작은 물로 태어났는데 여름에 태어났네요. 여름에 4, 5미가 여름이죠. 그래서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자, 유금은 나를 도와준 오행으로 이런 거를 득지를 했다고 그랬죠. 자,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사주가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형상을. 본인이 작은 물인데 밑에서 유금이 금생수로 해서 도와주고 있네요. 또 시간을 보니까 큰 물이 또 나한테 합세를 해주네요. 그러면 상당히 물이 많이 불어나네요. 거기다가 자수가 또 보탬을 주네요. 상당히 강해지네요. 물이. 자, 연간의 임수 있죠? 큰 물. 그 다음에 금생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 월간에 큰 불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불이 나무에 땔감이 없어요. 현재. 오화가 기둥을 대주고 있다 하지만은 이 큰 물이 병임충으로 해서 한 방 꽁 때리니까 물하고 불하고 붙었을 때는 다이다이 붙었을 때는 불이 깨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기운이 강한 물기운이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불이 거의 꺼졌다는 얘기예요. 꺼졌어. 불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상당하게 신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신강한 사주. 신강한 사주. 어떤 용신으로 봤을 때는 이걸 용신으로 삼아야 되는데 군비쟁지가 심하죠. 운에서 나무를 만나야 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수생목, 목생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관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분 어머니가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한 내용인데 아들인데 직업을 너무 많이 바꾼다는 얘기예요. 얼마 다니지 못하고 자꾸 때려치고 해서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이게 전공을 어떤 전공을 했습니까? 했더니 경영학을 했다네요. 경영학. 경영학은 본인이 선택했나요? 어머니가 선택했나요? 어머니가 선택했네요. 어머니 상담하다 보면 어머니 성격도 만만치 않아요. 이 아들도 상당한 강한 사주인데 어머니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경영학. 왜 경영학을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멋있잖아요. 단지 멋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회사 이렇게 경영학 해서 일반 회사 들어가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회사마다 계속 때려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무죄사주나 마찬가지인 사주의 경영학이라. 경영학은 쉽게 해서 재물 이런 쪽을 다루는 놈이죠. 또 계유일주, 까다롭고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인데 이런 사주가 경영학을 해서 일반 회사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또 볼까요? 사주의 자유오,
이 도화살 보이시죠? 도화살. 이 도화살이 이렇게 중중한데 일반 직종, 일반 회사를 다녔다고요? 아니죠. 이분은 이 도화살, 그 다음에 교육일지의 까칠함, 까다로움, 그 다음에 이 교육일지가 상당히 디테일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전문 직종 아니면 예기능 쪽, 예술 또는 기술 쪽으로 가야 될 사주인데 이 도화 중중하고, 그런데 일반 직종으로 하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적성에. 그리고 본인은 요거를 이 기술 전문직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어머니 성향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안 맞는 직종을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이 재밌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때려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기술 전문직을 해야 되는데 일반 직종, 경영학과를 나와서 일반 직종이죠. 사무직 쪽을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안 맞는 직종을 가가지고 자꾸 직업을 바꾸는 그런 사주다는 얘기예요. 92년생이니까 27이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이런 직종으로 밀어줘야 돼요. 어머니가 고집을 꺾고. 그래서 사주를 정확하게 뜯어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직종을 권하고 가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직업을 논할 때 절대 관성의 힘, 질만 가지고 논하지 말한 거를 한번 피력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